그렇다면 여러분, 2부 영상의 제목인 앞으로 화폐 가치가 역대급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국이 양적 완화를 역대급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바꿔도 되겠죠? 여기에서 역대급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도 말했다. 달러를 적극적으로 팔아라. 이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그 영상의 2부로 보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인 채권 양적 완화, 레포 금리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 일부 영상을 꼭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댓글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드리겠습니다. 일부 영상의 주제는 달러를 팔고 다른 투자 자산을 사라는 거였지 원화를 보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화폐 가치 하락이 본격화되면 달러든 원화든 모두 좋은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저는 원화의 이응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왜 그래도 원화보다는 달러가 낫지 라는 댓글이 달렸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짐 로저스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영상의 인트로로 뭘 따올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짐 로저스의 말에 따르면 앞으로 달러가 지니고 있는 기축 통화의 지위가 무너질 것이라는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 무너질 수 있겠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처럼요. 그냥 저는 달러 인덱스의 방향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투자 상품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만약 진짜로 달러가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씀드렸겠죠. 그리고 저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주식을 언급하면서 이거 10배 오를 거야, 달러는 붕괴될 거야, 이 집을 사면 10배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르시기 바랍니다. 멀리하세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방향성을 잡고 대응할 뿐입니다. 저도 앞으로 펼쳐질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큰 방향을 잡고 그에 맞춰 투자를 하고 그에 맞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 되고 반대이면 반대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채널 초기부터 실거주 부동산 한 채는 꼭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6월부터인가 금투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는 모두 다 화폐 가치 하락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일부 영상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시중 통화량 증가를 유발시키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즉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부동산, 금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2부 영상의 제목인 앞으로 화폐 가치가 역대급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국이 양적 완화를 역대급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바꿔도 되겠죠? 도대체 미국은 왜 양적 완화를 역대급으로 실시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역대급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약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2017년부터 달러 인덱스를 볼까요? 많이 이상합니다. 그동안 금리를 2차례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원하는 약달러는 말뿐이었을까요? 금리 인하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더 큰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를 유지시키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유동자금이 불안한 중국에서 안전한 미국으로 흘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화의 수요 증가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 강세를 촉진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약달러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미중 양국은 합의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하기 전까지 최대한 중국을 때리겠죠. 두 번째는 유럽의 경기 침체입니다. 지금 유럽의 대표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제조업 PMI 지수가 40 부근까지 하락하는 등 유럽의 제조업 지수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중 무역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경제가 안 좋으니 전 세계의 유동자금이 불안한 유럽에서 안전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중국과 유럽에서 돈이 빠지면서 미국이 모든 자금을 흡수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닐까요? 제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달러 정책, 화폐 가치 하락 모두 비슷한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중 무역 합의,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런 모든 것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중간 진통이 있지만 미중 무역 합의를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금리는 0%까지밖에 내릴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있다고 하지만 0%에 비해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양적 완화입니다. 연준에서 돈을 찍어내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론상 연준에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한도는 없습니다. 즉 연준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면서 즉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면서 시중 통화량을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화폐 가치가 확확 떨어질 거라 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야 할까요? 약달러 정책, 화폐 가치 하락을 추구하기 위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역대급 양적 완화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넘치는 미국의 재정 적자 때문에 4차 양적 완화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18년 기준 미국 GDP는 2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적자는 이를 능가한 2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대급 재정 적자입니다. 22조 원도 엄청난데 22조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경 6,400조입니다. 경이 뭐죠? 다음 그래프는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입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전에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무리하게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재정 적자가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취임 후 주춤하던 재정 적자는 한 차례 더 점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친기업 감세 정책을 추진한 사람입니다. 2017년에 거친 법인세가 2,970억 달러, 다음 해인 2018년에 거친 법인세가 2,050억 달러입니다. 1년 사이에 법인세 수입이 31% 감소했는데요. 그만큼 기업들에게 정부에서 세금을 덜 걷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럼으로써 미국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다들 아실 테니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지금 미국 정부는 채권 발행을 통해 이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통해 세계의 모든 자금을 흡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돌연듯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포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은 채권 발행을 통해 재정 적자를 충당하고 있는데 채권은 공짜로 발행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을 발행하면 미국 정부는 채권자인 중국, 일본, 자국의 시중은행에게 채권 금리에 해당되는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가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니 대출 이자를 매달 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재정 적자만 22조 달러인데 여기에 이자율 2%만 쳐도 매달 지급해야 할 돈이 엄청날 거라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금리와 기준금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기준금리를 내리면 상대적으로 위안화 강세를 유도시키면서 중국도 때려잡을 수 있고 채권금리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채권을 찍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9월 12일 문우신 재무장관은 내년에 50년 만기 국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이게 성공하면 100년 만기 국채까지 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시장에 대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돈 없어. 대신 너네들에게 채권 줄 테니까 미국 정부에게 돈 좀 더 줘. 즉 우리에게 대출 좀 해줘. 우리 알지? 세계 넘버원이야. 우리에게 돈 빌려주면 안전해. 이자도 따박따박 줄게. 대신 만기는 100년이야.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한 번 더 찝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일부 영상을 꼭 봐주세요. 시중은행에서 정부로부터 국채를 사들이면서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돈이 돌지 않습니다. 요즘 살기 어렵다고 사람만 도는 게 아닙니다. 돈도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연준의 양적 완화입니다. 중앙은행격인 연준은 말합니다. 은행 너네 현금 없어? 우리가 돈 찍어서 현금 줄게. 대신 너네가 들고 있는 국채는 우리에게 팔아.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두 가지 정도 발생합니다. 문제는 참 많죠. 첫 번째 문제는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양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우신 재무장관이 말했듯이 이제 50년 만기, 100년 만기 채권까지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누가 사나요? 아마 미국 내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사들일 거라 봅니다. 안 그래도 은행은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50년, 100년 만기 채권까지 더 사야 하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확률적으로 시중은행이 매입한 채권은 많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이 사들인 채권은 다시 연준이 사들여야 합니다. 연준이 이것들을 다 사들이려면 연준 입장에서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계획보다 돈을 더 찍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양적 완화의 규모를 더욱더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연준 입장에서는 돈을 찍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연준에게 채권을 쉽게 팔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생각해보세요. 시중은행이 무슨 자선 사업가입니까? 아닙니다. 은행도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금리가 내려가면서 대출 사업으로 수익 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자체가 내려가는 문제도 있지만 금리가 내려간다는 의미는 경제가 좋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출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럼 시중은행은 어디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채권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 금리가 내릴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거 들고만 있어도 수익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들고만 있어도 수익인데 이걸 지금 연준에게 팔라고 하니 여러분 같으면 팔겠습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주식을 들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내년 되면 더 오를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떤 큰 손이 와서 자기에게 팔라고 합니다. 팔기 싫겠죠? 그래도 정 팔아야 한다면 조금 웃돈을 얹어서 팔 거라 봅니다. 맞습니다. 연준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채권 매입을 할 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연준이 매입해야 할 채권의 양 자체도 많고 가격 역시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단기 채권 위주로 연준의 채권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연준에서는 이것은 양적 완화가 아니라 단순히 시장 균형을 위한 매입이라고 밝혔습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재미있는 말입니다. 일단 미니 양적 완화는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위해서는 시장 분위기를 잘 체크해야겠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는지,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이 더 늘어나는지, 미중 무역 전쟁이 점점 심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의 제조업 침체가 보이고 있고 이러한 침체 신호가 소비 시장까지 전염됐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 2.0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정부의 재정 적자를 더 확대시킬 거라 봅니다. 만약 감세안 2.0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이는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증가,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확대를 순차적으로 불러올 거라 봅니다. 그렇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메꿀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채 발행과 양적 완화는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채권으로 메꾸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재정 적자를 한 방에 해결할 방법도 있긴 합니다. 바로 MMT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